바람의 처음 코딩입니다. 알고리즘 편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민대학교 요번 그 코딩 대회, 알고리즘 대회에 관련된 그 예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예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예제 사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보면은 국민대학교 알고리즘 대회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소프트웨어 콘테스트.국민.ac.kr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국민대학교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대회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거의 맨 위에 뜰 겁니다. 제4회 국민대학교 알고리즘 대회가 뜰 거고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대회 예제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대회 예제 연습을 클릭을 하시면 자, 잠시만요. 모기가 자꾸 날아다녀서 한 마리를 좀 잡았습니다. 자, 대회 예제 연습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120분 정도 진행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모의 테스트고 테스트 시작 버튼 누르면은 얘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시작 버튼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1번, 2번 아무거나 먼저 푸셔도 상관없어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이 사이트,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여러분들이 미리 가시기 전에 손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 사이트나 이제 프로그램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접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좀 몇 가지 한 가지 팁들은 조금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회 그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최고 점수를 최초로 획득한 소요 시간. 자, 우선 똑같이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40분 걸렸고 어떤 사람은 30분 걸렸으면 30분 만에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우선순위란 얘기죠. 두 번째, 답안 코드 제출 횟수가 적은 수험생을 우선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1번이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코드 제출 횟수가 적은 수험생이 두 번째입니다. 즉, 한 사람은 39분에 답을 제출해서 100점을 맞았고 두 번째 사람은 40분에 답을 제출해서 100점을 맞았다. 그런데 첫 번째 39분에 제출한 사람은 39분 이전에 100번 코드 제출을 했고 두 번째 40분에 낸 사람은 처음 40분에 맨 처음으로 코드를 제출해서 만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은 39분에 제출한 사람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즉 2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안 코드 제출 횟수가 적은 수험생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100번 했고 어떤 사람은 50번 했으면 50번 한 사람이 우선이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전제가 최고 점수가 둘 다 같은 최고 점수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요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39분 58초에 둘 다 똑같이 100점을 맞았을 경우 그 경우에 2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2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코드 제출 횟수가 적어야 되니까 밑에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 제출하는 그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빨리 그 문제를 고쳐서 전체 시간을 최소로 만드는 게 낫지 코드 제출 횟수를 줄이려고 여러분들이 절대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코드를, 자, 지금 보면은 왼쪽, 오른쪽, 아래쪽이 좀 이렇게 안 보이는데 화면을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별 문제 없이 화면을 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보면은 여기 채점 기록, 뭐 코드 초기화, 실행 뭐 있는데 코드 초기화 누르면은 얘가 맨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은 계속 내가 만들어 놨던 그 상태의 코드들이 계속해서 여기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했는데 도저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도저히 어떻게 갈 수도 없다. 맨 처음으로 다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코드 초기화는 하지 마시고 만들어 놨던 코드를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만들었던 코드를 버리지 말고 그거를 계속 재활용하거나 수정하거나 그 부분의 일부를 지우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다 버리고 코드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 좀 손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행 버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실행 버튼 누르면은 얘를 눌러가지고 테스트에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쭉 나오는데 뭐 4개 중 2개를 통과를 했다 그러네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answer를 true라고 해놓고 무조건 true를 보내게 해놨으니까 true, false 2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절반은 그냥 맞는 거죠. 의미 없이 그냥 맞게 되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answer라는 것을 true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출력에 hello cpp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네브 C++이나 코드블럭스 같은 그런 그 C 컴파일러를 아마 사용을 하실 텐데, 이걸 사용을 하다 보면 내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printf 문 같은 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여기 제가 뭐 hello 이렇게 한번 printf 문을 써보죠. cout이 이제 그 C++에서 사용되는 기본 입출력인데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건데 C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printf를 썼을 거예요. 얘를 써도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됩니다. 그러면 hello가 보죠. 자, hello가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hello cpp가 또 찍혔죠. 자, 여러 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hello, hi, good morning. 자,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죠. 출력에 hello, hi, good morning, hello cpp 이렇게 나오죠. 이 안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printf 같은 거, cout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이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디버깅 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실행을 하면서 디버깅 할 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처리했는데 여기서 되면은 뭐 answer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여기서 출력을 해보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answer가 뭔지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은 여기 실행 결과에 이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answer가 1이다. answer가 여기서는 1로 출력이 되는구나. 맨 나중에 제출할 때 이때는 그냥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 주석 처리해서 빼주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값들을 디버깅하고 이 값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printf 문 써서 혹은 cout 문 같은 거를 써서 그때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를 다 완성되게 한 번에 틀리지 않게 그렇게 짠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printf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초기화하고, 자, 이렇게 쭉 몇 가지 것들 이제 printf문 쓰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printf문을 쓴다는 얘기는, 자, 이건 그냥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printf로 이제 고치면 되죠. hello world, 뭐 할까요? hi good morning,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printf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였고요. 자, 지금 자, 에러가 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에러 메시지가 뜨니까 그거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 보니까 expected에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10번째 줄이죠. 10번째 줄 보면은 10번째 줄에 printf의 맨 뒤에,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했죠. 세미콜론을 쓰질 않았어요. 세미콜론을 안 썼으니까 여기 세미콜론이 없다, 에러가 났다. expected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요구되는데 이 표현 뒤에 이 자리에, 심지어 이런 것들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알려주네요. 자, 고치고 또 실행을 해보면은 문법적인 문제가 없이 잘 처리가 될 거고, 잘 처리가 됐으면은, 자, 여기를 보면은 잘 처리가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몇 가지 테스트 입력값 4개에 대해서 기대값은 true인데 화면에는 이런 것들이 쭉 나왔고 실제로 true가 나와서 테스트를 통과를 한 거예요. 1번. 자,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입력으로 413이 들어왔는데 false를 기대를 해요. 왜냐면은 이 문제 자체가 그래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false가 들어와야 되는데 true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실행한 결과로 true가 들어왔다. 그래서 false와 다르다, 틀린 거죠. 자, 화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버깅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또 들어옵니다. 테스트 케이스 세 번째, 뭐 00005 이렇게 했더니 역시 틀리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마지막에 이거는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기가 여기 왼쪽 아래쪽에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또 조금 활용을 하시면 돼요. 보통 지금 여기 예제 같은 경우 테스트 케이스로 2개가 들어있어요. 4132라는 4개의 값이,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배열이 들어가서 리설트, 결과로 true가 나오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솔루션이라는 이 함수를 만들란 얘기죠. 이 함수를 만드는데 4132가 들어가면 true가 리턴이 돼야 되고 413이 들어가면 false가 리턴이 돼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게 다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4132, 413 이 2개 말고 이거는 제가 세 번째로 한번 넣어준 거예요. 필요 없으면은 지우면 되고,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되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은 얘는 true다.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이렇게 넣었을 때 true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면 테스트 케이스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여러 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000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false다. 자, 아무거나 막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넣었을 때 과연 내 코드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겠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 1, 2, 3 이렇게 했을 때도 false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실행을 누르면은 내가 방금 집어넣은 것들, 원래는 2개가 있었는데 내가 추가로 넣은 것들까지 쭉 처리를 해서 전체 6개를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전체 6개. 이런 것도 제가 아까 넣었던 거죠. 얘도 넣었던 거고 새로 만들어서 넣었던 거,
1, 2, 3, 4, 0 이것도 넣었던 거고, 요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렇게 쭉 추가해서 값들을 쭉 처리를 해줍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전에 좀 간단한 이제 온라인 쩌지 사이트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이제 스캔F를 사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n이라는 값, 보통 이런 경우 오게 되면은 4라는 n 값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4, 1, 3, 2 4개의 원소 값을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 여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벡터로 어떤 값이 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일이 키보드로 넣을 필요 없이 혹은 파일로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그 스트리밍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서 추가해서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간편하게 그렇게 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여기다 프린트F문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시킬 수 있는 그 연습들 좀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잘 되는 거 확인하시고, 세 번째 실행,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해도 상관없고요. 코드 채점하고 제출 이것도 많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누가 0.1초라도 더 빨리 만점을 맞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니까, 점수가 틀리는 경우, 우리 점수가 똑같을 때 빨리 낸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채점하고 제출 이렇게 누르시면은 채점 결과가 나와요. 정확성 14, 효율성 14.9, 합계 28.9. 총 100점에서 28.9점을 내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8.9점이 나오긴 했네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answer를 true에다 그냥 집어넣어 놓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answer를 true만 했더니 실제로 true, false 이렇게 쭉 있는데 얘가 정확성이 14.1이래요. 만약에 얘를 false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 false로 해서 코드를 채점하고 제출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1, 2, 3 통과하고 4 실패, 5, 6, 7, 17패 쭉 봤더니 아까랑 또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라도 그냥 해두라는 얘기예요. 약간의 좀 편법 같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두면은 지금 보니까 false인 경우들이 테스트 케이스에 좀 많은 것 같아요. false인 경우들이 테스트 케이스에 많다 보니까 통과가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뒤쪽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아마도 제가 지금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자, 아니면은 지금 제 컴퓨터가 인터넷이 지금 끊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코드 실행하는 거, 채점하고 제출하는 거 이거 너무 아끼지 말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프린트F문이나 혹은 Cout 같은 거 사용을 해서 디버깅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화면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테스트 케이스 이거 추가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 지금은 2개인데 나중에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얼마든지 관련돼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시스템 사용하는 법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문제 한번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점이 나왔네요. 100점 중에 71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죠.